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을 준비하시는 직업상담 직렬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가 출제되는데 10문제씩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의 2020년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보다는 조금 더 쉬웠고요. 2019년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개년치가 있는데 2018년도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제일 쉬웠습니다. 2020년도는 그 중간 패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약간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 체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좀 유념해서 봐주세요. 제가 해설을 좀 더 풍부하게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 여러분들의 보충 수업에 또는 보충 학습에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아예 안 보시면 안 되고 해설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개 이제 직업상담학에 나오는 윤리 부분입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담자와 성적 관계 맺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자살 위험이 있는 내담자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비밀보장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알려야죠. 생명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방침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종사자인데 기관의 목적 방침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그 기관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가 그 기관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내담자가 미성년자, 대표적으로 청소년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내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로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호자 동의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청소년의 진로 상담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 없어도 가능하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문제 지문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중복 답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실히 틀리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출제위원장이 그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분간하면서 지문을 읽어가시면 답을 찾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네 번째, 잘못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진로 상담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자, 2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사회인지진로 이론의 선택 모형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해설에 보시면 제가 정말 장황하게 넣어드렸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 번쯤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인지를 강조했던 분이 반두라죠, 반두라. 선택 모형, 흥선수 생각나세요? 흥선수. 자, 이게 이제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선택 모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옳은 것 찾기인데요. 자, 진로 포부의 제한은 가로 근접 맥락 변인에서의 방해 요인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근접 맥락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인지 이론에 나와요. 사회인지 이론에 나오는데 우리가 근접 맥락 변인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외부 환경 중에서 근접 맥락 변인은 외부 환경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진로 장벽이란 게 있습니다. 진로 장벽. 그리고 이제 가깝게 가족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접 맥락 변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방해 요인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포부의 제한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진로 포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갖는 거잖아요. 이것은 근접 맥락 변인, 외부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것이 되겠죠. 진로 포부의 제한이니까. 따라서 근접 맥락 변인에서 외부 환경에 해당되는 이 진로 장벽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제가 어떤 진로를
결정해서 가려고 하는데 장벽 요인이 환경에 있는 거예요. 진로 장벽이.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반드라 강조한 거고요. 결과 기대 또는 성과 기대라는데 이게 목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택 모형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잖아요. 이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과 기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개인적 목표거든요. 개인 목표라고 쓸게요. 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 효능감이 어떠냐 또는 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개인 목표였던 선택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것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모형이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셨죠?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 환경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뭐예요? 특성, 그렇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 됩니다. 특성, 요인, 상담 이렇게 쓰겠습니다.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 환경을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특성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자, 개인이 이미 선택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또 힌트 주네요. 수행입니다. 개인이 이미 선택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수행의 수준을 예측한다라고 했어요. 자, 선택한 영역에서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행이죠. 수행. 그래서 수행의 수준을 예측한다. 이게 바로 수행 모형입니다. 수행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지문 해드렸거든요. 지문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힌트가 주어졌어요. 그 힌트가 주어졌는데 그 힌트를 시험장에서 못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 부분이 힌트구나라는 것을 찾는 그러한 문제풀이의 묘미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동형검사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동형검사 신뢰도인데 이게 일종의 대안법이라고 하죠.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1번 검사를 한번 실시한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여기 나오네요. 반분하여 신뢰도를 측정한다. 무슨 법? 반분법입니다. 반분법. 그 다음에 한 검사를 같은 집단에게 2번 실시한대요. 같은 집단에게 해야 돼요. 다른 집단에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검사하고 리테스트 재검사법이라고 하죠.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를 파악하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대안법. 대안적인 방법이다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동의어를 알았다면 이게 바로 이제 답이에요. 동형검사 신뢰도. 자,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문지를 똑같은 검사지를 똑같은 대상에게 바로 하면 안 되죠. 시간 간격을 많이 둬야 돼, 텀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유사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50문항이 있으면 50문항의 유사한 질문을 만들어서 동시에 배수하는 방법이 대안법이거든요. 복수형식법, 동형검사 신뢰도. 모든 문항에 대한 이거 반응 일관성, 이게 힌트예요. 자, 일관성에 기초한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반응 일관성, 이게 바로 내적 일관성 방법. 힌트가 나왔잖아요. 일관성이라고. 그래서 내적 일관성 방법인데 여기에 동의어가 뭐예요? 문항 내적 합치도라 하죠. 문항 내적 합치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개수를 보죠, 여러분? 네, 크론바. 많이 보는 게 크론바 알파예요. 크론바흐 알파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되게 심리 파트에서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은 잘 나오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타당도 문제 나왔네요.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냐?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앞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블랭크는 검사의 내적 구조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거 힌트예요. 개념이죠, 개념. 자, 이 개념의 동의어가 구인이거든, 구인. 그래서 구인 타당도 들어보셨죠?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예요. 동의어가 구성 타당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번 시험은 약간 이 문제 지문에 약간 힌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내적 구조가 측정하는 개념이 있다. 그게 이론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었다면 지능검사가 있다. 그러면 지능검사의 내부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능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맞아떨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이론에 안 맞아떨어지면 검사가 잘못된 거다. 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요인 분석. 결정적 힌트 나왔어요. 자, 요인 분석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아시면 되잖아요. 요인 분석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안에 요인 타당도가 있고 요인 분석법을 쓰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가 있잖아요. 요인 분석은 블랭크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요인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판별 타당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됐죠?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뭐 여기 구성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 여기에서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한 방법들을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왔었어요. 어찌됐든 답은 1번입니다. 자, 준거 타당도는 우리가 공인 타당도와 애연 타당도가 있잖아요. 공인 타당도와 애연 타당도가 바로 여기 있는 준거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보는 것, 그 다음에 미래 것과 보는 것은 애연 타당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척도와 보는 거고 이건 미래의 것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와 동의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이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고요.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고 안면 타당도는 비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도가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는 아니구나.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3번, 4번은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5번입니다. 별표. 이게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예요. 자, 쿠크란의 내러티브 직업 상담입니다. 옳은 거 찾기인데요. 자,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라고 하죠. 이야기라고 하는 걸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을 내러티브라고 해요.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힌트가 있다. 힌트가 어디 있어요? 이겁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 이 에피소드가 이야기거든요. 에피소드가 한마디로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안에, 지문 안에 힌트가 있더라. 그걸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틀린 것 3가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옳지 않은 거 푸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문제가. 체감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으면 또 이게 쉬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진로 양식 면접이 있잖아요. Career Style Interview. 이거 어디서 사용해요? 네, 이거 나왔었잖아요. 2018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로 양식 면접,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구성주의 진로 상담이 여기에 들어가죠. 사비카스, 뭐 명언 이런 거 보잖아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뭡니까? 좋아하는 교과목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로 양식 면접입니다. 직업 상담 과정은 7개 에피소드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자, 7개 에피소드는 제가 해설에 넣어드렸거든요. 그 해설의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진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에피소드, 진로 문제. 그 다음에 생애사. 이 생애사가 내러티브예요. 생애사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미래를 그려보는 에피소드, 실제를 구축하는 에피소드,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에피소드, 역할을 실행해보는 에피소드,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는 에피소드예요. 이렇게 해서 7가지 에피소드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 직업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개념은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개인의 욕구, 일이 제공하는 보상과 관련된 직업 가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스와 로캐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 미네소타 질문지 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검사가 있는데 미네소타 검사지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개인의 욕구 1이 제공하는 보상과 관련된 직업적인 가치 6가지 6대 가치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6가지의 가치, 뭐 이타심, 안정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율성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비스와 로케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있다. 알았죠? 네, 이것도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문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개인의 욕구 및 일이 제공하는 보상과 관련된 직업 가치. 이게 주요 개념이거든요. 개념이 진짜 기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직업 가치예요. 6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 학자분들의 이야기다. 자, 발달과업을 체계화하는데 수퍼의 생애 발달 이론을 차용했다. 빌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발달과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분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죠. 수퍼의 생애 단계 이론이라고 했어요. 힘성산에 생각나세요? 갓프레드슨. 갓프레드슨. 자, 갓프레드슨은 우리가 직업 포부 발달 이론. 그래서 직업 포부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힘, 성, 사안의 힘과 크기, 성역할,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발달과업에 의해서 쭉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찾다가 턱만의 진로 발달 이론도 있대요. 이거는 참고만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턱만의 진로 발달 이론을 해설에 잘 넣어드렸어요. 이분도 이제 발달 단계, 수퍼의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발달과업을 체계화하는데 수퍼의 생애 단계 이론을 차용한 분들은 되게 갓프레드슨이나 턱만 이런 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답을 해결하죠. 답은 2번입니다. 에피소드 찾으십시오. 꼭 내러티브 직업상담 나오면 가족상담 치료에도 가족상담에도 내러티브 세라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이트의 이야기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이야기를 창출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면 이 진로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의사결정 등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건데 그 에피소드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분의 진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내러티브 직업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쉬웠죠. 글래서가 제시한 현실치료의 WDP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 순서대로 가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이다. want, 욕구 맞습니다. doing, 행동 맞습니다. 실행이라고도 하고요. e는 expectation이 아니에요. evaluation이에요. 평가예요. 평가. 그 다음에 p는 planning, 계획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WDP는 순서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WEDP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틀려요. 자, 지문 하나로 나올 수 있겠죠. 현실 치료의 과정은 WEDP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WDP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 발음 기호로 읽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발음 나는 대로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WDP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이고요.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비카스 나왔네요. 고성주의 진로발달 이론. 이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요 세 가지는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암기법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직성, 생주, 적응. 직성, 생주, 적응. 이게 뭐냐면 직업적 성격이에요. 직업적 성격. 그 다음에 여기가 생애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로 적응력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적응도 직업적 성격, 생애 주제예요. 직업 인지 지도가 있네요. 직업 인지 지도는 앞에서 했던 갓프레드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갓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에 보면 이제 그림에도 나와요. 그 해설에 보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가 성역할이에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누어지고 여기가 지위 수준이에요. 사회적인 지위 수준이거든요. 자, 원점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남성, 그 다음에 여기가 여성일 때
여기에 이제 홀랜드 유형이 들어가요. 홀랜드 유형이 뭐죠? 현탐의 사진관 리아세크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바로 일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일의 영역. 그래서 이 성 역할과 지위 수준과 그 다음에 일의 영역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직업 인지 지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현탐의 사진관의 맨 앞에가 R이잖아요. R이 여기에 들어가요. 되게 남성하고 지위가 좀 낮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R이. 그 다음에 여성이면서 지위가 약간 높은 것. 약간 높은 것이 바로 리아세크의 마지막 크, 관습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탐구형, 과학자, 학자 이런 분들이 있죠. 되게 남성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지위가 제일 높은 것이 I, 탐구형이라고 하죠. 탐구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면 이게 있고요. 해설에 보면 F가 있는데 그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F를 2로 고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은 제가 이걸 수정해 놨는데 만약에 이론서에 있는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고 계신다면 이게 F로 돼 있어요. 이 F를 빼시고 2로 고쳐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답은 잘못 체킹됐네요. 답은 4번입니다. 직업인지지도는 바로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이론에 해당되지 않고 진로 적응도,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성격, 생애 주제 이런 것들은 관련성이 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